내란 특검은 누가 뭐래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한 거, 국무위원들의 어떤 관여 정황 밝혀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김건희를 구속한 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낸 거고요. 최혜병 특검은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증거가 가장 많이 인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진술 증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은 영원히 이게 은폐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을 느끼는 특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대통령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해냈다. 다만 구명 로비 부분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은 이참에 그러면 아예 다른 수사기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다른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이번에 국수본이라든가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서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담당 판사가 수원 피플이라서 석연치 않게 영장을 기각해왔던 그런 판사가 또 이번에 걸려서. 자, 그러면 3대 특검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장이 돼서 12월까지는 3대 특검이 지금 계속 가동되게 돼 있지요. 예, 최혜병만 지금 11월로 종료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12월까지. 최혜병은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될까요?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인력들이 너무 많이 특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지금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사실 또 연장을 미리 시켜주면 또 일을 좀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후의 최후까지 일단 아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혜병 특검은 이제 11월이지만 그 안에 윤석열 조사 쉽지가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내란 김건희 특검 모두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구인한다고 하면 또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반발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차제에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이 받는 혐의들은 거의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혐의지만 최혜병 특검에서 윤석열이 받는 혐의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최혜병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출장 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장 조사까지도 윤석열이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양형사유, 향후의 재판에서 윤석열이 이거조차도 거부했다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도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윤석열이 경로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윤석열이 증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윤석열에 대한 유죄 입증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수사라는 것이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당사자를 한번 불러서 자, 우리는 이만큼이나 증거가 있어.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기회를 주는 게 원래 법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그걸 자기 지발로 그냥 걷어차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원칙대로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소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리액션도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구명로비 루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명로비 루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확인해보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강제 구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출장 조사를 나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검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거절한다면 그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거고 양형사유나 정치적 그 자양분이 될 거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에서는 그거 출장 조사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특검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께 3대 특검의 평가를 한번 중간평가를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김규현 변호사님, 새 특검 학점을 만약에 지금까지 중간고사 치러서 학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다 A 주고 싶습니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슨 아쉬운 부분이 뭐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3대 특검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김규현 변호사님이 교수를 하면 수강 신청 겁나게 몰리겠네. 저렇게 학점이 후하면. 정구승 변호사님도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형사소송법 교수를 하면서 정말 다 하나 같은 아끼는 제자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라는 게 있는 거고. 상대평가 하잖아요. 네,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작가님한테도 미리 보내드렸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빗불.
예,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냈지만 외환죄까지 치고 가지 못한 점이랑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그때 당시 법원과 검찰로 분명히 움직였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B+를 드렸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사건 특성상 기소나 구속이 좀 마지막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뭐 종교기관으로 압색을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과연 구명 루비 루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뭐 크게 밝혀진 게 없어서 뭐 이 부분에서는 비제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좀 보류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거의 뭐 구속과 기소가 이어질 거라고 이제 들리는데 그걸 좀 본다면 좀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C+를 작가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건들긴 많이 건드렸는데 예. 사실 메인 핵심 줄기가 되는 굵직한 게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가방 이런 것들은 물론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진짜 큰 것들은 사실 양평고속도로였거나 아니면 명태균 건 그런 것들처럼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특히 명태균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 김건희가 가담되었다 정도 외에 수많은 정치인 관련해서 사실 김건희 특검이 끌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나머지 다 경찰로 보낸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사실 좀 메인 DC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성패를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은 저는 지금까지 그 3년, 4년 동안 김건희의 혐의를 덮어뒀던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성 자체가 애초에 수사팀이었던 사람들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팀이었던 사람들이 가거나 기존 검찰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기존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높은 평가를 드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무처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구승 교수님이 훨씬 더 확실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김규현 변호사님은 좀 대충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학생들 좀 홍보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기는 제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님 A를 주셨는데 세 특검 다.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내란 특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을 일단 구속하고 기소한 거. 예, 그 부분이랑 이제 국무위원들의 어떤 관여 정황 밝혀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김건희를 구속한 거. 예, 그런 거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낸 거고요. 최혜병 특검은 사실 최혜병 특검이 난이도가 제일 높을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제일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느 특검에 가고 싶냐라고 예. 물어봤을 때 최혜병 특검이 제일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한 것을 하기가 더 힘든 뻔해 보이지만 이게 뻔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증거가 가장 아하. 많이 인멸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진술 증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은 영원히 이게 은폐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 예.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을 느끼는 특검입니다. 김건희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기 살자고 이제 만세 들고 입을 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혜병은 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대통령 경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해냈다. 다만 구명 로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국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수사팀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전 사실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적어도 그렇게 수사 외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관여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임성근, 이종섭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아쉽지만은 임종덕이라든지 또는 그 안보실 2차장 누구죠? 김태효라든지 또 주진우도 있고 뭐 이런 자들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제시를 못한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부분과 이게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다른 특검과 이게 좀 사건의 특이성이 있는 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임성근 자체의 잘못, 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그 박정훈 대령님께서 워낙 수사를 많이 해놓으셨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줄기가 수사 외압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초기에는 뭐 체증 같은 건 많이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명 로비 쪽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파트 부분은 사실 많이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기가 점점 쉽다고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어려웠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술 증거밖에 없는 부분, 대통령실 내에서 수사해압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부분과 구명 로비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제로를 드렸던 게 평이하게 앞에 김성근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의 경무, 그리고 그게 국방부와 법무관리관 통해서 그 군사보좌관 통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꽤 입증이 잘 됐는데, 이제 대통령실 말씀하신 대로 안보실이나 이런 부분이나 구명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그 사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냥 평이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국방비서관 누구죠? 임기훈? 임기훈. 예, 거기도 지금 뭐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임기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 뭐 모해 미증이라든가 이런 직권남용 이런 피의자로 해서 결국에는 기소는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주셨던 임종득이랑 주진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사실 임종득이랑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기훈이나 이종섭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뒤에서 약간 뒷짐지고 서 있었던 거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현재 보여지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고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뭐 목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현실적인 고려를 저는 좀 담아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과 함께 이제 아쉬웠던 대목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만, 정구승 변호사님은 아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학점을 좀 매기셨잖아요. 새 특검별로 가장 아쉬웠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저는 사실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고, 왜냐면 밝히기가 북한 쪽까지 수사를 해야 좀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면 좋겠지만 좀 기대가 크진 않았는데, 외환 유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왜냐하면 지기현이가 또 구속 취소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처음에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수사는 일반이적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어차피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서 계속 영장을 칠 수 있는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란 특검에서 제일 아쉬운 건 사실 대통령실 내에 있는 참모들에 대한 수사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그쪽에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명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이라,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란 전국에서 자기의 친정을 동원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현직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밝혀냈으면 정말 대박 A+, 아니 그 이상의 성적을 줘야 되는 성과를 냈을 텐데, 사실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고, 실제 행위를 가담한 군인 분들과 그리고 몇몇 드러난 국무위원회에서 멈춘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꼽는다면은요? 예,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원체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출범 때부터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이걸 한 특검에 다 모으는 것이 맞느냐. 예, 왜냐면 서로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하나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김건희로 묶지 않고 사안별로 특검을 정했어야 됩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은 한 3-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개별 특검으로 가는 것이 책임 수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는 봐왔었죠. 그런데 뭐
단 원체 전국이 그렇죠. 좀 어수선했었고 그런 것까지 세게 다 하는 미리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뭐 명태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미진한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를 한 명도 안 했죠. 아까 예. 말씀드린 그 약간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즉 임성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고 구속이나 구속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소를 빨리 해야 되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증거 기록이 피고인에게도 넘어가기 때문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저희가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싹 몰아서 한 번에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정구승 변호사께서 말한 게 정론입니다. 예, 원래 이제 불가피하게 구속을 시켰으면은 구속 기간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기소를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불구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먼저 기소를 해버려 가지고 기소하는 순간 이제 우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피고인한테. 예. 그럼 굳이 기소를 해가지고 패를 미리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사의 핵심은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건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특검 끝날 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모두를 기소하는 것이 사실은 수사 원칙에 부합합니다. 제가 판단 보류라고 말씀드렸던 점이 딱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할 때도 먼저 일부의 그 공범이 기소가 되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공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사팀에서 고려를 해서 한 번에 진술을 짜맞히거나 오염되지 않게 좀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래서 추수를 한 번에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부터 이제 최혜병 특검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순 다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구속과 기소가 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여러 명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수사 기법상 필요하겠군요.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냥 잘못한 것을 빨리 그냥 갖다 구속하고 그렇죠. 이렇게 딱 기소하고 이렇게 해야 속이 좀 후련하다 그렇죠. 싶을 텐데 기소하는 순간 증거가 다 공개됩니다.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 특검이 앞으로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전망 한번 해주시죠. 예, 내란 특검은 또 누가 봐도 이제 외환 예. 관련된 일반 이적죄 그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과연 기한 내에 명태균이라든가 뭐 삼부라든가 이런 정해진 다른 수사 대상들 이거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더 연장 안 됩니까? 그거는 좀 법을 바꿔서 연장을 법을 할 바꿔야 수는 됩니까?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수사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을 연장시켜 준다 해서 과연 이걸 잘 하겠느냐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참에 그러면 아예 다른 수사기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새로운 사람, 예, 특검 말고 아니면 다른 특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이번에 국수본이라든가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서 그 이 수사를 안 해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수사하게 되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이 수사가 또 활로를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약간 미진하고 좀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낀 게 있으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워낙에 수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꽂혔던 몇 개 수사는 잘하는데 몇 가지 명태균이나 다른 수사 대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인력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수사하다 보면은 되는 수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딴 건 소홀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신 책임 수사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게 그 취지인데요.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 담당,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하면 예를 들어 명태균이었다라고 하면 명태균에 대한 결론을 민중기 특검이 자기 얼굴을 내세워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자인지 저희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되는 사건들이나 이슈를 많이 가져가는 사건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뒷방으로 밀렸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3대 특검이잖아요. 3대 특검이 아니라 그냥 단일 특검이었다면 한 명의 특검이 그냥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걸 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뭐 김건희나 최혜병 사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을 계속 연장시켜가지고 이제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뭐 다른 명태균, 산부 뭐 등등 이런 걸 계속 수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들 분리해가지고 경찰이나 어디다가 너희가 책임지고 수사해 하고 딱딱 던져주는 게 이게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창원지검에 있을 때 명태균 게이트 담당하던 분들이 12에서 14명이 검사, 수사관까지 합치면 거의 뭐 30-40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으로 넘어와서 그 담당하는 검사님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5명 이하일 것 같고, 심지어 저희가 막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막 포렌식까지 해서 특검에 들고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대로 계시고 그 검사님한테 드리고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김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조치를 한번 바꾸는 것도 필요할 거고, 특히 이 부분을 말씀하신 뭉뚱그리지 말고 잘라서 이거는 너네가 해서 너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번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책임 수사가 될 수 있게 해야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때 처음 특검이 3대 특검 발족할 당시에 국민들은 참 절묘하게 잘 뽑았네. 내란 특검은 검사 출신,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 최혜병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모양을 잘 갖췄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게 더 맞는 건가 아닌가 조금 갸우뚱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모든 완벽한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부작용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수사 주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내란 특검에 있어서 판사 출신을 선임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비위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좀 잘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판사 출신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란 사건에 있어서 지금 내란 특검이 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판사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한테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처음에 판사 출신이 가진 강점은 법리 검토에 해박하다는 것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법리 해석을 둔 거니까, 그거를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으로서 법리 해석을 잘해서 김건희를 구속시켰잖아요. 그거 있어서는 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도이치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계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특검법을 저희가 추진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핵심 줄기인 도이치, 명태균, 뭐 양평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통일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국힘당의 연결까지도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수사는 생물이고 해봐야 알고 그런 차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막힌 것 같습니까?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가 있고 이제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근데 외환 유치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성 요건 자체가 외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가가지고 당신들 뭐 한국에서 연락받은 거 있어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군에서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했을 때 이게 진짜 군 작전이냐, 정찰 목적이었냐, 아니면 이제 도발을 유도한 거냐, 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냐 없냐는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거기다 이제 드론사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인하면서 지금 입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란 특검에서는 플리바게닝을 좀 제도를 도입을 해달라라고
라고 한 게 지금 입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김용현과 노상원 이런 사람들의 입을, 김용대 이런 사람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 그것까지 지금 시도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마치 이 사건은 그 우리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 예. 예, 그 안두희 씨였던가요? 죽을 때까지 그냥 입을 계속 다물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밝혀내지를 못한 채로 그냥 미제로 남은 건데, 이 외환 사건도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웠던 게 특검이 도입되는 과정 중에 그때 막 불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여러 가지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작자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 그거부터 이제 아마 외환 쪽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많이 스텝이 꼬이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뭐 특검을 뭐 국회 의결이나 수기 없이 바로 도입할 수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네. 저는 아예 이참에 전면적인 플리바게닝 제도를 한번 이참에 도입을 예, 해보는 예.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면책을 시켜주는 예.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남은 기간 한 2달 정도 좀 남았는데 3대 특검에서 윤석열은 다 기소를 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자명한. 네. 예. 그렇게 될 거고 추가로 기소가 되거나 또 구속되거나 특검에서 나올 사람들은 누구 있을까요? 앞으로 구속이 더 된다고 하면은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아마 이종섭, 예. 예, 김계환, 예. 윤석열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예, 또 영장을 네, 뭐 그런 사람들에 예.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왜요? 사실은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근데 한덕수보다는 가능성이 높고 이상민보다는 좀 낮다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이상민 쪽에 가깝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 판사가 저희 수원 피플이라서 이게 법리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워낙 높은 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도주 의뢰이 있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그 삭제된 문건이 복원이 돼서 스모킹건이 됐는데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이미 했고 또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진술 오염이 있다,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던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단언해서 영장이 나올 겁니다, 법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좀 자괴감이 문제는 듭니다. 석연치 않게 영장을 기각해 왔던 그런 판사가 또 이번에 걸려서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영장 이렇게 발부할 때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 세게 국민들이 압박하고 너희 새끼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압박이 높아지면 뭐 발부하고 또 조금 뭐 잊어버린 척 하면은 또 대충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조의대 나와서 저렇게 깨갱하는 거 보면서 또 조금 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수원 피플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수원 3명입니다. 예.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다 남세진 부장판사를 제외한 세 3명입니다. 명 다. 예. 지금 갑자기 이름이 지금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예. 이자들이 사실은 미꾸라지들이죠. 그냥 흐리는 놈들이죠.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보통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불러 모아가지고 섞어버립니다. 이걸. 어느 하나가 좌우할 수 없게끔. 그랬는데 이번에 조희대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을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한 그런 판사만 3명 선별을 해가지고 중앙지법으로 불러다 놓고 심지어 거기서도 영장 전담재판부에 3명을 딱 이렇게 넣어버린 겁니다. 길목을 틀어막았던 한 명만 아닌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한 거여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개입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들이나 아니면 입법부 행정부가 어떠한 견제나 뭐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 예,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이 얼마나 허상된 얘기냐면 스스로가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로서 정치 행위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반해 거기에 대한 견제를 아예 못하게 사법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법권 독립의 목적은 인권 보장이고 인권 보장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오히려 인권을 해하는 방향으로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사법권 독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역사로 남겨서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첫 출석 통보를 했네요. 23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변호사님 모시고 3대 특검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부 특검에 이제 나가 있는 검사들이 일단 김건희 특검에 있었던 40명이 일제히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그때 당시에 심우정이 출석할 때 검사들이 줄을 서서 도열해서 맞았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김기현 변호사님이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이었나요? 심우정이 나온 게? 최상병 특검에 이제 심우정 전 총장이 나갈 때 이제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에스코트를 했다. 예. 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들이 나와서 도열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예, 나왔었죠. 예. 그날 이제 사실은 거기에 도열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자기들 억울하다. 우리 전부 경찰입니다. 네,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 아니었구나. 네, 우리 이제 경찰에서 온 형사들이고 예. 그날 나간 이유는 그 앞에서 이제 해병대, 예병연대나 뭐 다른 이제 시위대가 많아가지고 물리적 충돌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나간 것뿐이다. 라고 예, 좀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해명 요청이 왔었습니다. 확인됐어요?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 검사 새끼들 역시 어쩔 수 없어 그랬는데 검사가 아니고 네, 뭐를. 질서 유지차 나간 경찰관이었다. 예. 예, 해프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태양병 특검에는 검사가 몇 명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일단 김건희 특검에 40명 집단 반발하고 예.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또 조은석 특검도 그 재판정에 나올 때 이렇게 검정 상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조은석 특검이 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애도 차원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건 확인이 됩니까? 조은석 특검이 상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치렀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거기 왔다 갔다 한다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사도 공직자입니다. 정치 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근데 그런 성명 자체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사분들의 특권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사실 일반 공무원분들이 저렇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징계를 받았을지 감도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약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도 예. 약간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이자들 예, 굳이 뭐 이걸 연장해가지고 계속 수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의지도 없는데 이참에 그냥 수사 주체를 바꿔버리는 게 예, 저는 낫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